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2023학년도 6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한국사 영역 해설을 맡게 된 이강은이라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 한국사 시험은 문제수가 적은 만큼 오답률이 높았던 15문제만이 아닌 20문제 모두 해설해 드린다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한국사는 우리나라의 역사인 만큼 정말 중요한 과목인데요. 이번에 제가 해설해드리는 한국사 영상을 보시고 모두 한국사 1등급 맞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 1번입니다. 문제 1번부터 오답률이 탑 15 안에 드는데요. 가 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라고 문제가 적혀 있습니다. 이제 선지를 보자면 가 시대의 문화유산 만들기, 문화유산은 고인돌, 선정 이후 빈부 차이와 계급이 발생한 가 시대의 대표적인 무덤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네, 빈부 차이와 계급이 발생하고 고인돌이 생긴 시대는 청동기 시대인데요. 이 청동기 시대에 대한 이제 답을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번 선종이 유행하였다. 선종은 이제 선종불교라는 뜻인데요. 이 선종불교가 유행했던 것은 통일신라 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틀렸고요. 2번은 이제 당백전이 발행되었다. 당백전은 상평통보의 100배 단위가 되는 화폐인데 이제 흥선대원군이 조선 말기에 경복궁을 다시 재건시키고자 발행한 화폐입니다. 따라서 이제 청동기 시대에는 맞지 않는 이제 답입니다. 3번 농경과 목축이 시작되었다. 농경과 목축은 청동기 시대보다 더 오래된 신석기 시대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도 아니고 비파형 동검이 4번 비파형 동검이 제작되었다. 비파형 동검은 이제 청동을 사용해서 만든 제사용품인데요. 이 청동이라는 것만 들으셔도 알다시피 이제 청동기 시대의 유물이기 때문에 4번이 맞는 답안이 됩니다. 네. 5번도 한번 보자면 동맥이라는 제천 행사가 있었다. 동맹은 10월에 이제 모든 농사가 끝나고 이제 10월에 신들께 드리는 기도인데요. 이러한 제천 행사를 가졌던 것은 고구려 시대였습니다. 따라서 아닌 답이 됩니다. 네, 이해하셨다면 이제 2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 또한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인데요. 밑에 선지를 보자면 역사 동아리 답사 계획서 1번 주제 가의 천년수도 경주를 만났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부터 눈치를 채셔야 되는데요. 천년수도 경주. 이제 천년수도 경주는 이제 신라의 수도였습니다. 이제 여기 적혀 있죠. 천년수도. 신라가 거의 천년 동안 유지가 돼서 이렇게 붙여진 이름 같은데요. 일단 여기가 이제 신라의 수도라는 것을 알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밑에를 보자면 불국사. 가의 불교 문화를 대표하는 건축물로서 부처가 다스리는 이상적인 불국토를 형상화하고 있다. 네. 신라의 문화가 불교 문화였는데요. 이제 불교 문화를 대표하는 건축물로는 이제 불국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맞고, 그 다음에 석굴암 역시 이제 인공 석굴로 조성된 사원으로 보존불상과 관음보살상 등 여러 조각상이 불교 미술의 높은 경지를 보여주고 있다. 즉 이제 불교 미술, 이제 신라에 맞는 유물이 됩니다. 문화유산이 됩니다. 이때 답을 한번 보자면 1번 스시마 섬을 토벌하였다. 스시마 섬을 2번 토벌했었는데요. 우리나라 역사에서 첫 번째는 고려의 이종무가 이제 스시마 섬을 토벌했었고, 두 번째는 조선 시대 세종대왕 시대 때 이제 스시마 섬을 한번 토벌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신라 시대에는 맞지 않는 답이기 때문에 1번은 틀린 답이 됩니다. 네, 이번 제가들이 사출도를 다스렸다는 부여에 맞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이제 2번 또한 아닌 답이 되게 됩니다. 3번 신분제도로 골품제가 있었다. 골품제는 이제 이제 적혀있듯이 신라의 신분제도인데요. 말했다시피 이제 신라 시대 때 이제 신분제도이기 때문에 3번이 맞는 답이 됩니다. 밑에도 보자면 4번 전국을 5경 15부 62주로 정비하였다. 네, 전국을 5경 15부 62주로 나눠서 정비했던 것은 발에 맞는 설명이기 때문에 4번도 아닌 답이 되고요. 별문반을 편성해서 여진을 정벌하였다. 이것은 이제 여진이 고려를 쳐들어왔을 때 얘기이기 때문에 이제 고려 시대의 얘기가 돼서 5번도 틀린 답이 되게 됩니다. 네, 이해하셨다면은 이제 3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번 오답률 탑 7에 들어갈 만큼 어려웠던 문제인데요. 밑줄 친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라고 문제가 적혀 있습니다.
이것은 왕이 국가의 태평성대를 위해 세운 개태사의 석주열의 3존 입상입니다. 이름이 되게 기네요. 호적 세력과 혼인 관계를 맺고 왕시성을 하사하는 등 포용 정책을 펼쳤던 왕은 후삼국을 통일한 후 이 불상을 제작하였습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후삼국을 통일하고 호족 세력과 혼인 관계를 맺고 왕시성을 하사하였던 왕은 네, 고려의 태조입니다. 이제 고려를 세웠던 왕이죠. 이제 밑에 답에서 고려 태조에 관한 답을 고르셨다면 이제 정답이 되겠습니다. 한번 답을 보자면 1번 태학을 설립하였다. 네, 태학을 설립한 거는 이제 고구려의 소수림 왕이었고요. 이제 태학은 고구려의 교육 시설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1번은 아닌 답이 되고요. 2번 훈요 10조를 남겼다. 훈요 10조는 이제 앞으로 고려를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가라고 이제 고려 태조께서 적어두신 10개의 정책이기 때문에 고려 태조에 맞는 말이므로 이제 2번이 정답이 됩니다. 밑에도 보자면 대동법을 시행하였다. 대동법은 지방의 특산물 대신 쌀을 이제 정부에게 지급하게 하는 제도인데요. 이것은 조선의 광해군이 발행한 정책이기 때문에 3번도 아닌 답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한양을 수도로 정하였다. 한양을 수도로 정한 것은 태조 이성계, 조선의 태조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아닌 답이 되고요. 5번 쌍성총관부를 공격하였다는 이제 고려 공민왕이 만드는 제도입니다. 정책입니다. 이제 쌍성총관부는 이제 몽골이 고려를 쳐들어왔을 당시 이제 고려에 대한 감시 기관으로 설치한 것이 쌍성총관부인데요. 이것을 공격하여서 폐지시킨 것이 고려의 공민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맞으셨다면 좋겠지만 틀리셨다면 이걸 보고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각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대조영, 생물연대 물음표부터 719년 생애와 주요 활동 고구려 유민 출신 고구려 유민과 말갈인을 이끌고 당의 통제를 벗어나 동쪽으로 이동 천밀령 전투에서 당군을 격파 동모산 부근에서 가를 건국했습니다. 대조영은 뭐 이제 드라마에서도 드라마 제목에서도 나오는데요. 이제 대조영은 고구려 유민 출신으로서 말갈인을 이끌고 당의 통제를 벗어나서 동쪽으로 이동해서 바레르라는 나라를 지었습니다. 네, 이제 가는 바레가 되는데요. 이제 한번 밑에 답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해동성국으로 불렸다. 이제 해동성국으로 불린 거는 바레이기 때문에 이제 1번이 바로 맞는 답이 됩니다. 이제 밑에도 한번 보자면 2번 상평통보가 유통되었다. 상평통보가 유통되었던 것은 이제 조선인데요. 상평통보는 조선의 화폐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번은 아닌 답이 되고 독서삼품과를 실시하였던 것은 통일신라였습니다. 삼국을 모두 통일한 신라였습니다. 그 다음에 육조직계제를 시행하였던 것도 이제 조선이고요. 지방을 오도와 양계로 나누어서 관리했던 것은 고려에 대한 설명이므로 이제 틀린 답이 됩니다. 따라서 답은 1번이었습니다. 네, 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또한 오답률 탑 6으로 이제 많이 틀린 문제인데요. 이제 다음 상황이 전개된 시기를 영표에서 옳게 고른 것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제 밑에 상을 보자면 정부가 개경으로 환도할 것을 결의하였으나 삼별초는 다른 마음을 품고 따르지 않았다. 삼별초는 강화도에 나와 남하하여 진도에 들어가 정하였다. 그리고 중략, 광군과 몽골군이 연합하여 이들을 토벌하자 살아남은 무리는 도망쳐 제주도로 들어갔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상황은 이제 몽골 침략에 대항하는 삼별초의 항쟁인데요. 몽골이 고려에 침략했을 당시 이제 삼별초는 끝까지 나와서 이제 몽골에 대해 이제 저항을 했기 때문에 네, 이러한 상황이 만들어졌었습니다. 이제 전개된 시기를 한번 보자면 가는 고려 건국과 무신정변 사이의 시대이고 나는 무신정변과 위화도 해군 사이의 시대인데요. 이제 무신정변이 일어나고 나서 이제 몽골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무신정변이 일어나고 이제 위화도 해군이 일어나서 조선이 생기기 전 사이에 이제 몽골이 침략했기 때문에 답은 나가 됩니다. 네. 6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답률 탑 12인데요.
6번 가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가는 왕이 평양으로 도읍을 옮겼고 군대 3만여 명을 거느리고 백제를 침공하여 한성을 함락시키고 계룡왕을 죽이고 남녀 8천여 명을 사로잡아 돌아왔다. 그리고 나는 김유신이 말하기를 저는 왕의 현명함에 따르고 의지하여 작은 공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삼국이 한 집안을 이루고 백성들은 두 마음을 가지지 않게 되었으니 중약 세상이 안정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라고 하였다. 네, 가는 이제 고구려인데요. 장수왕 시절에 이제 백제를 침략한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이제 무열왕 때 삼국을 통일하고 이제 김유신 장군이 말하는 상황이므로 이제 가는 고구려, 나는 삼국 통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시기 사이에 있었던 일을 골라야 되는데요. 1번 사화가 발생하였다. 사화는 이제 정변이 일어났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사화가 발생하였던 시기는 조선의 연산군, 중종, 명종 이렇게 이 시기에 사화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 사이에 있었던 일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2번 삼국사기가 편찬되었다. 삼국사기가 편찬되었던 것은 조선의 인종 시기였기 때문에 이것 또한 틀린 답이 됩니다. 네, 3번 홍경래의 난이 일어났다. 홍경래의 난은 이제 조선 순조 때 홍경래가 이제 말 그대로 난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것 또한 아닌 답이 되고 전민병정도감이 설치되었다. 이것 또한 고려의 국민왕 시대이기 때문에 아닌 답이 됩니다. 금관가요가 신라에 복속되었다. 이것은 시기 사이에 있었던 일이므로 이제 금관가요 신라에 복속되었다는 맞는 답이 됩니다. 이제 신라가 금관가요를 물리치고 이제 복속을 시켰죠. 네, 7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은 오답률 탑 14입니다. 가왕의 제2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제 고려의 과거제에 대해 말해보자고 하고 있는데요. 가가 쌍기의 건의를 받아들여 처음으로 실시를 하였고 유교적 소양을 갖춘 관리를 등용하여 왕권을 강화하고자 하였다고 하는데요. 이 쌍기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고려의 과거제를 실시한 것은 바로 이제 고려의 광종왕이었습니다. 광종이죠. 그냥 광종.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광종이 한 일로 이제 옳은 것을 고르면 되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북학론이 제거이 되었다. 이제 북학론은 이제 병자호란 이후 청익에서 배워서 우리나라도 성장하자고 하는 이론인데요. 이것은 조선 후기의 실학자들이 이제 내세운 이론이기 때문에 고려의 광종이 한 정책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물론 광종이 한 일로는 맞지 않고요. 성리합이 도입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 또한 고려 말기의 일이기 때문에 광종 시기에는 맞지 않습니다. 네, 광종은 초중기 왕이기 때문에 맞지 않고요. 노비 안건법이 실시되었다. 이제 노비의 취급을 올려줬던 법인데 이것은 고려의 광종이 실시한 법이기 때문에 이제 맞는 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이 맞는 답이 되고 4번 팔면대장경이 제작되었다. 팔면대장경은 유명하죠. 이제 몽골에 항쟁하는데 이제 불교의 가르침으로 물리치자라고 한 팔만대장경이 제작되었던 것은 몽골에 항쟁하는 고려 시기에 맞는 이제 답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닌 답이 되고 5번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 일어나였다. 제너럴 셔먼호 사건은 이제 미국이 조선을 쳐들어온 사건인데요. 이제 이 사건 또한 조선 말기에 있었던 일이므로 답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게 됩니다. 네, 8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은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인데요. 한국사 모든 활동 안내, 탐구 주제 가. 이제 1모듬은 특정 가문의 권력 독점 사례를 찾아본다. 2번은 이자겸의 난이 전개되는 과정을 알아본다. 3모듬은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의 배경을 조사한다 라고 적혀있는데요. 이 가는 이제 이자겸의 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은 이제 모두 무신정변 때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고려의 무신들이 이제 정변을 일으켜서 정권을 잡은 사태인데요. 한번 이제 답들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위정척사 운동의 전개. 이제 무신정변 시대에는 맞지 않는 답이고요. 2번 문벌 지배체제에 대한 동요. 라고 돼 있는데요. 제가 잘못 알았네요. 네, 가가 무신정변이 아니라 이제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정한 것이니까
이제 특정 가문의 권력 독점 사례와 이자겸의 난, 그리고 묘청의 석영전도 운동은 모두 이제 문벌 지배 체제의 동요로 인해 이제 동요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문벌 지배 체제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의아함을 품고 이제 무신들도 무시하니까 이제 그 결과 무신들이 정변을 일으켜서 무신 정변이 일어나고 결국 무신들이 정권을 잡게 되는 시기가 오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신 집권기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문벌 지배 체제의 동요가 맞습니다. 네, 3번 고대 국가의 형성과 발전 맞지 않고요. 사림의 성장과 붕당의 형성은 이제 조선시대에 맞는 내용이기 때문에 옳지 않고 원의 내정 간섭과 정치 변화 또한 맞지 않는 답입니다. 그리고 위정 척사 운동은 이제 개항기 시절 성리학적 질서를 지키고 외세 침략을 물리치고자 한 운동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9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번은 오답률 탑4인데요. 많이 틀린 문제네요. 이제 지도에 대해 나타난 전쟁 영향으로 옳은 것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한번 지도를 보자면 강감찬의 귀주대처, 서희의 외교 협상, 양괴의 활약 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서희의 외교 협상은 거란 1차 침입 때 일어났던 일이고 강감찬의 귀주대첩은 거란 3차 침입 때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고려와 거란 사이의 전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번에 드라마도 한번 나왔었죠. 고려 거란 전쟁이라고. 거란 전쟁인가? 아무튼 네, 이제 고려와 거란 전쟁 사이에 있었던 일을 이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천리장성이 축조되었다. 네, 이제 거란이 침입을 했을 때 천리장성을 이제 축조를 했는데요. 이제 서희의 외교 협상을 하고 나서 천리장성이 축조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1번이 맞는 답이 되고요. 2번 전국에 척화비가 세워졌다. 척화비가 세워졌던 것은 신미양요에 대한 일인데요. 신미양요는 조선과 미국 간의 전투로 이제 아까 전에 말했던 제너럴 셔먼 사건을 바탕으로 이제 미국이 다시 조선에 쳐들어온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2번은 맞지 않는 답이 되고요. 비변사의 기능이 강화되었다. 이것은 임진왜란 때 일인데요. 비변사란 조선 후기 국방과 군사에 관한 기밀뿐 아니라 국정 전반을 총괄하는 최고의 기구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임진왜란 당시 이제 임진왜란 이후 세워졌던 이제 그러니까 조선의 최고 기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 또한 아닌 답이 됩니다. 네, 4번인데요. 러시아 주도로 삼국 간섭이 일어났다. 이것은 청일 전쟁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맞지 않고 권문세족이 지배 세력으로 등장하였다는 이제 원 간섭기 당시 이제 권문세족이 지배 세력으로 등장을 해서 정말 많은 패단을 일으켰던 시기이기 때문에 고려와 거란 전쟁 사이의 일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천리장성이 축조되었다가 맞는 답이 됩니다. 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답률 탑5. 이것도 매우 높은데요. 밑줄친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이라고 문제가 적혀 있습니다. 한번 밑에 선지를 보자면 북한의 첫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이 되다. 오해도 보통지가 북한의 첫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왕의 명령을 받아 이동모, 박재가 등이 만든 이 책은 24종의 무예기술을 그림과 함께 설명하고 있고 왕은 재위기간 중에 건설한 수원화성 잘 기억해 두시고 장룡용의 군사들이 이 책을 교본으로 삼아 훈련하게 되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네, 수원화성을 건설을 하고 장룡용의 군사들이 이 책을 교본으로 삼아 훈련하게 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수원화성을 건설한 것은 왕 정조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설명하고 있는 왕은 정조가 됩니다. 정조의 업적으로는 규장각 설치, 수원화성을 건축하고 이제 앞에서 말했던 이제 장룡령을 설치해서 이제 군사기관이죠. 군사들이 이제 훈련을 하도록 여기 적혀 있는 무예도 보통지를 이제 배급했다고 적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한번 밑에를 보자면 1번 국학을 설립하였다. 국학을 설립한 것은 통일신라의 신문왕이고 이제 국학은 신라시대 때 교육 제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 시설이죠. 네. 2번 규장각을 설치하였다. 앞에서 말했죠. 정조의 업적 규장각 설치. 그렇기 때문에 2번도 맞는 답이 됩니다. 3번 신분제를 표시하였던 것은 네, 조선의 고종이고요. 가보개혁 당시 신분제를 폐지하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닌 답이 되고요. 경국대정을 반포하였다. 조선의 최고 법전이었는데요. 최초의 법전이자
이제 경국대정을 반포하였던 것은 조선의 성종입니다. 네, 조선의 성종이기 때문에 맞지 않고 동북구성을 축조해서 거란을 살짝 막은 것은 고려 예종입니다. 살짝 막은 게 아니라 거란을 막은 것은 고려 예종 당시 앞에서 말했던 그 고려의 서희가 이제 이뤄낸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잘못된 정보는 나중에 제가 그 설명란에다가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10번까지 됐고요. 이제 반 왔네요. 다음 11번입니다. 오답률 탑3인데요. 그만큼 어려웠던 문제인 것 같죠? 가 집회를 주도한 세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달 29일 인민들이 종로에 모여 가라 일컬으며 저희 의정부 관리에게 참여할 것을 요구하며 저희가 함께 갔습니다. 집회에 참가한 인민들은 헌히 6조를 결의하였습니다. 저희가 보기에 그것들은 모두 마땅히 시행해야 할 것들이어서 폐하의 허락을 기다립니다. 이것은 이제 대한제국 당시 가의 이제 광민 공동회가 열었던 것인데요. 이제 광민 공동에서 인민들이 종로에 모여서 이제 의정 관리들에게 참여할 것을 요구하고, 네, 이렇게 해서 정부에게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이제 말하게 했었습니다. 네, 이거 이제 가를 보시면 되겠고, 이제 한번 밑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북벌론을 제기하였다. 이제 북벌론은 청에게 당한 수모를 대갑자라는 이제 이론인데요. 이것은 송시열을 중심으로 병자호란 이후 청에게 당한 수모를 대갑자라고 해서 일어난 이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 관민공동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2번 세조의 즉위에 공을 세웠다. 이제 세조가 단종을 이제 내려앉고, 그러니까 끌어안치고 자신이 왕이 되는데요. 그 당시 공을 세웠던 인물들이 이제 훈구 세력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 또한 아닌 답이 되게 됩니다. 조선 책략의 유포를 반대하였다. 조선 책략이란 일본이나 서양에게서 배우자는 개화책인데요. 이 개화책에 반대를 하였던 것은 만인소라는 이제 세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3번 또한 아닌 답이 됩니다. 4번 의회 설립 운동을 전개하였다. 위에 나왔던 29일 인민들이 종로에 모여서 의정부 관리들에게 참여할 것을 요구하고 헌히 6조를 결의하였다. 이제 이거 모두 관민공동회가 모두 벌인 일인데요. 의회 설립 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관민공동회가 맞는 답이 되기 때문에 4번이 정답이 되게 됩니다. 네, 5번은 중방을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하였다. 이것은 무신정권 이후 무신집권기의 무신들이 중방을 중심으로 정부를 운영하였기 때문에 이제 5번은 틀린 답이 되게 됩니다. 네. 1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답률 탑 8인데요. 가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곳은 경복궁의 중심 건물인 금정전으로 신하들이 임금에게 새 인사를 드리거나 국가의식을 거행하고 외국 사신을 맞이하였던 장소였습니다. 또한 학문 연구를 위해 집현전을 설치하였던 가가 훈민정을 반포한 곳이기도 합니다. 자, 집현전을 설치하고 훈민정을 반포하였다. 한글을 반포하였다. 이것은 누구나 다 알 수 있겠죠? 가는 이제 세종대왕님이 되게 됩니다. 네, 세종대왕님이 집권하던 당시 이제 벌어졌던 일인데요. 집현전을 설치하고 훈민정을 반포하였다. 이제 밑에 한번 답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노급을 폐지하였던 것은 통일신라의 신문왕이기 때문에 세종대왕이 맞지 않고요. 우상국을 복속시켰다는 신라 지증왕 당시의 얘기입니다. 집권 당시의 얘기입니다. 따라서 2번 또한 답이 아니게 되고, 3번 청이 영산사를 파견하였다. 이제 청나라에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청이 영선사를 파견을 하였다. 영선사는 조사단인데요. 이제 청이다가 조사단을 파견하였던 것은 조선 고종 때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이 답이 아니게 되고, 4군 육진 지역에 기척하였다. 지금 지도에 그러니까 북한까지 포함을 해서 한반도의 경계 지역을 이때 만들었는데요. 그것은 조선 세종대왕이 4군과 육진 지역에 개척하였기 때문에 지금의 한반도 지도가 만들어졌던
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4번이 맞는 답이 되고 정동행서 이문서를 폐지하였다는 고려의 국민항이 되게 됩니다. 쌍성 총관부를 공격함과 동시에 정동행서 이문서를 폐지하게 되었네요. 안네요. 죄송합니다. 목이 살짝 쉬어서. 네, 다음 1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쯤 그의 신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선지가 좀 기네요. 우리 집에 옥석은 올해 나이 18세인 사내인데 그의 신분 탓에 사람들은 성은 붙이지 않고 그냥 이름만 부른다. 옥석의 아비는 관청의 소유로 여기저기 떠들며 살았고 어미는 내 아내의 소유로 담양에서 살았는데 옥석이 태어나자 법에 따라 내 아내의 소유가 되었다. 소유라고 되어 있네요. 오늘도 옥석은 방 안에 쓸고 닦고 이불을 깔고 개며 요강을 미우고 냄새가 나지 않도록 닦았다. 늘 내 곁에 머물며 온갖 시중을 드니 참으로 기특한 아이다라고 적혔습니다. 이러한 이제 소유라고 되어 있는데요. 솔직히 인간을 소유한다고 하니까 뭔가 이상하긴 하지만 이것은 이제 신분 제도로 이제 그의 신분은 노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누군가의 소유가 되었고 이제 방 안에 쓸고 닦고 이런 온갖 허드렛 일을 했던 이제 그의 신분은 노비였습니다. 이제 시중을 든다고 하고 그렇다면 한번 밑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설이 향리 기술관을 포함한다. 이것은 중인에 대한 설명이므로 맞지 않습니다. 중인이라는 신분에 맞는 설명이므로 2번 매매 상속 증여의 대상이 되었다. 거의 사물 취급을 받았네요. 매매 상속 증여 이거 인간한테 할 짓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좀 비인간적이었던 이제 신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비에 대한 설명이 맞으므로 2번이 정답이 되게 됩니다. 정말 비인간적이죠. 3번 농민, 상인, 소공업자 등이 해당한다. 이제 농민, 상인, 소공업자는 상인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3번 또한 아닌 답이 되고 조세공납 역의 의무를 담당하였다는 양인, 군역을 면제받고 고위관직을 독점하였다는 이제 권력직에 해당하는 양반이므로 모두 답이 아니게 됩니다. 네, 이 문제는 좀 쉬웠던 것 같죠?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답률 탑 14인데요.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큰 도시같이 사람은 많고 토지가 적은 곳은 그 이득을 얻는 방법이 다양하다. 벼 10두를 뿌리는 땅에 미나리 2두를 심으면 벼 10두락의 이득을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중량 이 때문에 근래 미나리와 채소를 심고 도시 안으로 팔러가는 인근 지역 농민들이 도로로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허생은 대추, 밤, 감, 배, 석류, 귤, 유자 등의 과실을 모두 2배의 값으로 사서 정장하였다. 이제 허생이 과실을 모두 사들이자 온 나라가 잔치나 제사를 치르지 못하게 되었다. 그런지 얼마 아니 되어서 2배의 값을 받은 장사들이 도리어 10배의 값을 치렀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말이죠? 이거 허생전 얘기입니다. 허생전. 네. 허생전 저희 시험도 봤을 건데 네, 허생전 기억해두면 참 좋은 소설입니다. 네, 이 모든 것들은 모두 이제 상품화폐 경제 발달로 인해서 일어난 일들인데요. 이제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직접 자신 물건을 생산하고 이제 팔면서 이제 화폐를 받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3번입니다. 오답률이 의외로 적네요. 오답은 이제 답 14. 14번이 맞네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답률 탑 1인데요. 네, 가장 어려웠던 문제인 것 같습니다. 15번은 가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주제, 가의 주요 해전이 일어난 량, 견내량, 명량, 노량 등 가의 주요 해전이 있었던 량은 우리말로는 목이라고도 하는데 바다의 폭이 매우 좁아지는 해협으로 수심이 얕고 물살이 거세며 바람이 불규칙하고 잦은 것이 특징이다. 이순신이 이끄는 조선 수군은 방향 전환이 수월하고 거친 물결에 강한 조선배의 장점을 살려 량에서 바다 환경을 유리하게 활용함으로써 일본군과의 해전에서 주도권을 장악하고자 하였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 이순신 장군님이 이끄는 조선 수군이라고 적혀 있고 명량, 노량 전부 다 이순신 장군님이 이제 활약했던 전투죠.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쉽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바로 가는 임진왜란이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는데요. 이제 밑에서 답에서 어떤 것이 임진왜란이랑 맞는지 확인만 하면 되는 문제일 것 같습니다. 자, 1번 외교장각 의계가 약탈되었다. 이것은 병인양요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병인양요는 프랑스가 조선에 쳐들어온 사건으로서
이제 정말 많은 이제 조선군들이 다치고 조선인들이 다치거나 죽고 내규장과 의계까지 약탈이 되었습니다. 네, 임진왜란에는 맞지 않는 말이기 때문에 1번은 아닌 답이 되고, 2번 황룡사 구축 목탑이 소시되었다. 이때는 이제 몽골이 침입했을 당시 이제 황룡사 구축 목탑이 소시되었는데요. 이 몽골이 침입했을 당시 고려시기이기 때문에 이제 임진왜란이랑은 맞지 않는 답이 됩니다. 따라서 2번 또한 답이 아니고, 인조가 남한산성으로 피신하였다. 이제 인조가 남한산성으로 피신하였던 것은 이제 조선의 병자호란 당시 이야기인데요. 임진왜란 다음에 병자호란이 일어났기 때문에 병자호란은 맞지 않는 말이 됩니다. 네, 그래서 따라서 3번이 아니고요. 4번 권율이 행주산성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다. 임진왜란 당시 권율의 행주대첩이기 때문에 임진왜란 맞죠? 그렇기 때문에 답이 4번이 됩니다. 4번이 되고, 밑에를 보자면 일제문덕이 살수에서 적군을 크게 격파하였다. 네, 고구려와 수나라 사이의 전쟁 당시 살수대첩 의지문덕이 살수에서 적군들을 모두 해쳤기 때문에 살수대첩은 이제 임진왜란과는 맞지 않는 답이 됩니다. 사람들이 어떤 전투가 이제 어느 전쟁에서 있었는지 좀 헷갈려가지고 좀 많이 틀렸던 것 같아요. 이제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일이 행주산성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다. 임진왜란의 일.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6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탑2네요. 오답률 탑2. 16번 가기구가 운영된 시기에 사실로 옳은 것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어제 전하께서 신하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개화 정책을 총괄할 가를 설치하고 그 아래에 12사를 두기로 결정하였소. 이제 그 기구들을 중심으로 조선의 개화를 잘 이끌어가도록 하게 할 것입니다. 라고 적혀있는데요. 네, 이것은 조선 말기인데 이제 개화 정책을 총괄하고 개화를 하고 12사를 아래에 둔다고 하는 것은 이제 통리기무 아무님으로 가는 통리기무 아문이 되겠습니다. 통리기무 아문은 별기군을 창설하는데 이제 주도를 하고 조선 시찰단 즉 영선사를 파견하는데 총에다가 영선사를 파견하는데 이제 도움을 줬던 기구입니다. 개화 정책을 위해서 도움을 줬던 기구인데요. 한번 밑에를 보겠습니다. 1번 별기군이 창설되었다. 여기 말했죠. 이제 신설군인데요. 이제 별기군을 창설해가지고 주도하였던 것이 바로 통리기무 아문이기 때문에 1번이 정답이 되게 됩니다. 자, 2번 혈량과가 실시되었다. 이제 밑으로 보자면 혈량과가 실시되었던데 혈량과가 실시되었던 것은 조선의 중종시대 일입니다. 혈량과는 1519년 중종시 4년에 청거와 시험을 접목하여 특별히 시행한 특별 과거인데요. 문과는 서울과 지방에서 추천받는 이들을 대책으로 시험하여 28명, 그리고 문과는 46명을 선별하고 주호광주를 위시한 기묘인들의 사장 위주의 기존의 제도와 관행을 수정하여 경락을 더 중시하고자 하는 입장이 반영된 과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조선 중종 시대의 일임으로 맞지 않는 답이 됩니다. 사신관 제도는 지방에 영고가 있는 고관에게 자기의 고장을 다스리도록 임명한 특수관직인데 이것은 고려시대의 일임으로 맞지 않습니다. 4번 왕후를 마리간으로 하였다는 이제 신라시대의 이름으로 맞지 않고, 망이망소이에 나오는 이제 공주 명학서에서 일어난 무신정변을 대항하는 소민들의 저항인데요. 이것은 고려 무신집권기 시대의 이름으로 맞지 않는 답이 됩니다. 네, 무신집권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잘 기억해 두시고 다음에 틀리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다 왔는데요. 오답률 탑 9, 17번 밑줄침 이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네, 이 조약은 이용장의 중재로 제물포에서 신원과 로버트 슈페트 간에 체결되었다. 이 조약에는 최국 대후 조항이 처음으로 들어갔고 영사재판권, 관세자주권, 조정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후 조선은 정권 대신 민영기과 부 대신 홍영식 등을 보빙사로 파견하여 각종 근대 시설과 문물을 시찰하게 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있던 조약은 이제 조미수업 통상 조약인데요. 이제 조미수업 통상 조약은 우리 이제 조선이 최초로 맞은 이제 근대적 조약입니다. 최초로 맺은
서양과 맺은 근대적 조약입니다. 최초로 서양과 맺은 근대적 조약인데요. 이제 여기에는 조미소 통상 조약이 맞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밑으로 보자면 1번 삼포를 개방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것은 세종시대 때 있었던 일인데요. 삼포는 부산포, 제포, 연포를 뜻하는데 이것은 세종시대 때 이름으로 맞지 않는 답이 됩니다. 네. 운요 사건의 계기로 체결되었다. 운요 사건은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온 사건이죠. 그러면서 이제 적반하장을 하면서 자기들이 쳐들어왔으면서 적반하장을 하면서 이제 했던 사건인데 이 운요 사건의 계기로 체결되었던 것은 강화도 조약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잠깐만요. 그 말이 기억이 안 나는데 맞아. 맞네요. 조선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불평등 조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2번도 아닌 답이 되고요. 3번 조선이 서양과 맺은 최초의 조약이다. 아까 전에 말했죠. 조미소 통상조약은 조선이 서양과 맺은 최초의 조약이 맞으므로 이제 3번이 정답이 되게 됩니다. 네, 4번은 이제 통신사를 다시 파견하는 배경이 되었다고 했는데요. 통신사를 다시 파견한 것은 이제 광해군 때 이름으로 4번 동안 맞지 않는 답이 되고 5번 청과의 군신관계 수립이 주요 내용이다. 이것은 병자호란 당시 광화 조약에 대한 이야기이므로 맞지 않는 답이 됩니다. 군신관계, 왕과 이제 신하의 관계를 수립했다 그거죠. 병자호란 당시의 이야기였습니다. 네, 그리고 조미소 통상조약에 이제 좀 자세히 알아보자면은 이제 이 안에는 관세 조항 그리고 최애국 대여 조항 등이 있습니다. 앞에서 나왔네요.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문제입니다. 18번 가나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배경은 이제 청일 내정 간섭, 개화 정책의 위축, 정계 급진 개화파의 정병, 개화다 정부 수립, 그리고 근대적 정치 개혁 운동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갑신 정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청일 내정 간섭과 개화 정책의 위축이 배경이 되었고 급진 개화파가 정변을 일으켜서 조선을 개화시키자고 했던 것이 바로 갑신정변인데요. 갑신정변은 3일 만에 끝나게 되었습니다. 3일천하라고도 하죠. 배경, 지배층의 수탈 심화, 그리고 외세의 농촌경제 침투, 전개 1차 분기 전주화약, 2차 분기 우금치 정투, 의 반봉건 반외세 운동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운동은 동학농민운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금치 전투 2차 분기, 1차 분기라고 이제 되어 있고 배경은 지배층의 수탈 심화 그리고 외세 농촌 경제 침투이기 때문에 녹두 장군 정봉준이 이제 이끈 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나는 동학농민 운동입니다. 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물포 조약이 체결되는 결과를 남았다. 재물포 조약이 체결되는 결과는 이모군란 당시 이야기이기 때문에 맞지 않는 말이 됩니다. 별기구에 대항하여서 구식 군인들이 이제 군란을 일으켰던 거죠. 그것이 바로 이모군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1번은 답이 아니고 2번 서인이 주도하여 광해군을 폐위한 사건이다. 이것은 이제 인조 반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광해군을 폐위시키고 인조를 왕으로 올린 게 바로 인조 반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2번 또한 답이 아니게 됩니다. 4번은 법흥왕이 불교를 공인하는 명분으로 삼았다. 이제 이 사건은 2차돈의 순교로 인해서 벌어진 사건인데요. 2차돈의 이제 불교를 반대하던 이제 귀족 세력에게 2차돈이 불교를 받아들이자면서 귀족들이 소중히 여기다 나무를 자르고 이제 사형을 당하는데 2차돈을 목을 자르자 거기서 하얀 피가 뿜어져 나와서 귀족들 또한 이제 반대하던 불교를 믿게 되었다라는 사건인데요. 실제로 그랬을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봤다면 불교를 믿을 수밖에 없겠네요. 하얀 피가 흘러나왔더니.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2차돈의 순교이기 때문에 맞지 않는 말이 됩니다. 네, 4번 신진사대부가 정치 권력을 장악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것은 위화도 회군인데요. 태조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을 해서 이제 고려에서 정변을 일으키고 조선을 세운 것이 바로 이제 이제 위화도 회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 당시 신젠 사대부가 정치 권력을 장악하였기 때문에 이제 4번 또한 맞지 않는 말이 됩니다. 자, 5번. 가나에서 제기된 주장은 가보개혁의 일부로 반영되었다. 네, 가보개혁은 한참 전에 말을 했었는데, 이제 조선이 이제 최초로 한 근대적 이제 개혁인데요. 가보개혁에는 국왕의 전제권 제한, 인민평등과 확립, 신분제 폐지, 과부의 제가 등에 허여됐었는데, 국왕의 전제권 제한과 인민평등과 확립은 이제 갑신 정변에서 이제 파생되어서 나왔던 정책이고, 그리고 이제 신분제 폐지와 과부의 제가 허용은 동학농민운동 당시 이제 파생되었던 정책이기 때문에 5번이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네,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단 두 문제만 남겨두고 있는데 오답률 탑 11에 19번 가인물이 집권한 시기에 사실로 옳은 것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가가 명을 내려 전쟁으로 폐허가 된 궁궐을 중건할 때 재정이 메말라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팔도의 부자 명단을 뽑아서 돈을 거두어들였다. 그리하여 파산자가 잇따랐다. 이때 거두어들인 돈을 완납전이라고 하는데 백성들은 이을 삐죽거리면서 스스로 원해내는 돈이 아니라 원망하며 바친 돈이다 라고 하였다. 그리고 중약 돈을 더 거두기 위해 도성문 앞에는 통행세를 받았다. 가가 명령을 내려서 나라 안 서원을 모두 허물고 서원 유생들을 쫓아버리도록 하였다. 감히 항거하는 자가 있으면 반드시 죽이라 하였다. 사족이 크게 놀라 온 나라 아니 물 끊는 듯 하였고 대궐 문간의 나라가 울부짖는 자도 수십만이나 되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네, 서원을 허물고 이제 궁궐을 다시 중건하자고 했는데 이게 궁궐이 경복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경복궁을 중건하자고 한 왕은 흥선대원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가가 이제 흥선대원군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흥선대원군이 한 정책에 맞는 답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네, 1번 호포제가 실시되었다. 호포제는 삼정의 문란으로 인해서 썩어빠진 군정의 폐단을 바로잡고자 하는 군포 정책인데요. 이 호포제를 실시한 것이 바로 흥선대원군이기 때문에 바로 맞는 답이 됩니다. 네, 답은 1번이고요. 밑에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교정도감이 설치되었다. 교정도감은 무신집권기 최고 권력기관인데요. 말했다시피 고려의 무신집권기에 해당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2번도 맞지 않는 답이 됩니다. 기제도가 시작되었다는 고려 태조 시대 때 얘기 때문에 맞지 않고 22담로의 왕족이 파견되었다. 22담로는 백제의 지방제비의 조직이므로 백제의 무령왕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4번은 맞지 않는 답이 됩니다. 5번 화랑도가 국가조직으로 개편되었다. 화랑도는 신라시대에 화랑을 우두머리로 한 청소년의 수련단체인데요. 이것은 신라의 진흥왕 시기에 맞는 말이기 때문에 5번 또한 맞지 않는 답이 됩니다. 따라서 1번이 답이 됩니다. 네, 오답률 탑 11의 문제였고요. 마지막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 다음 관제를 제정한 정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황제폐하는 대원수로서 군기를 총괄하고 육해군을 거느리며 황태자 전하는 원수로서 육해군을 일률적으로 통솔한다. 이에 원수부를 설치한다. 원수부는 1번 원수부는 국방과 용병과 군사에 관한 각 항의 명령을 관장하여 특별히 세운 권한을 가지고 군부와 함께 서울과 지방의 각 부대를 지휘 감독한다. 2번 모든 명령은 대원수 폐하가 원수 전하를 경유하여 하달한다. 3번 원수부는 한국 내에 설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대황제 폐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걸로 알 수 있다시피 바로 대한제국의 이야기입니다. 대한제국의 왕 이제 고종시대 때 이야기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를 한번 보도록 하죠. 1번 사비로 천도였다. 사비천도라고도 하죠. 이것은 백제 성왕 당시 얘기이기 때문에 1번은 맞지 않는 답이 됩니다. 2번 4번 삼정 이정청을 설치하였다는 이제 조선 철종 시대 때 이야기이기 때문에 맞지 않고요. 3번 대한국 국제를 반포하였다. 딱 보이죠? 대한제국, 대한국 국제를 발표해서 이제 대한제국을 세운 것이 바로 이제 고종이기 때문에 3번이 맞는 답이 됩니다. 4번 친명배금 정책을 추진하였다. 친명배금이란 명나라와 친하게 지내고 후금을 배척하자라는 말인데요. 이제 후금은 이후 청나라의
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청나라는 이제 조선에 쳐들어오게 되죠. 그게 바로 병자호란. 이 이야기는 조선 인조 시대 때 이야기이기 때문에 4번 또한 맞지 않는 답이 됩니다. 네. 대한국 한참 전의 일이네요. 그리고 마지막 5번 특수행정구역으로 향부곡소를 두었다. 이제 지방 지배 체제로 이제 향부곡소를 두었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바로 고려에 맞는 답이기 때문에 이제 5번 또한 답이 아니게 됩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모든 문제 해설이 끝났는데요. 조금 말을 더듬거나 좀 틀린 정보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거 감안하시고 보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좀 많이 이런 거 처음 하다 보니까 많이 떨리네요. 네, 만약에 틀린 정보가 있다면은 이제 댓글에다가 적어주세요. 저희가 이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영상 보시고 이제 한국사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서 꼭 다음 시험에서 높은 점수 받았으면 이제 좋겠습니다. 보시는 분들 모두 높은 점수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해설 영상을 맡았던 이강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